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번을 녹화한다고 실컷 해놨는데 초점이 맞지를 않아서 찍고 새로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초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주는 적천수 중에서는 이와 같이 2편 중에 있으면서 체형 정신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체형 정신장 앞이군요. 그 앞에 이렇게 논 체형 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입니다. 그래서 적천수 두 번째 것이 적천수 진이 250페이지에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딴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이쪽으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임철주 선생님의 이 천리에서는 이렇게 이 사람의 이 명조가 주인이 누구다 라고 임철주 선생님이 아시는 분이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동자로 있습니다. 동중당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동중당조가 빠지고 이렇게 우토생우, 배추노시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은 틀린 게 없습니다.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사람을 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손학우 씨가 무슨 의도로 뺐는지 아니면 이름이 없는 책을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사주도 의견이 분분한 사주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설학우 씨도 이 사주를 가지고 의심을 했고 또 설학우 적천수 징의를 가지고 번역을 한 낭월 스님 역시 용신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부태산이라는 사람, 일본에 아부태산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천수 비해라고 해서 지었는데 이 사람 역시 이거 번역본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이것을 금으로 용신을 잡았습니다. 역시 나월 선생도 이 용신을 좀 헷갈리는 용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이 임철주 선생님의 이유를 왜 오화로 잡았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왜 오화가 용신인지를 정답명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오화가 용신이라는 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한 가지 명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 실태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다 문서화되고 나면 다시는 그 양반의 이론에 대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당중당조다. 동중당조다.
동실하는 분의 중당이라는 보직이 있겠죠. 아마 우리 고려시대에도 중당이라는 그 벼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토생호, 개춘, 오시. 이 무토일주가 생활기를 늦봄, 진월이니까 늦봄이죠. 개춘, 오시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사호라고 해갖고, 이 호자가, 이렇게 저 뒤로 가서 종결사도 되지만, 이 글자를, 이 두 글자, 여기서는 지금 두 글자지만, 이 두 글자를, 끌고 오는 전치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호, 상왕. 마치, 왕상. 왕하고, 상. 그러니까, 인수가 많고, 비겁이 많다는 뜻이죠. 왕상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게 차례제자가 아닙니다. 단지라고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그러나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춘시의 허토는, 비비 6월, 6, 9월지 시려라. 비교를 해서 6, 9월의 실현토만 못하다는 뜻이죠. 그럼 결국은 진월의 무토는 역시 허토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양진 축수. 두 개의 진토는 축수를 하고 있어, 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충분히 설화생금을 한다. 화가 여기 있는 이 오화를 설화해서 금을 생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 무토가 약하다는 소리죠. 다행스럽게 간투 양경, 지회 신진. 이게 무슨 뜻이냐. 천간으로 경금이 투간하고 다행스러운 게 아니죠. 실제로 모인 것이 신진이라 일주가 지나치게 설이 되어 있다. 가설이 된다. 용신은 필제 오화라. 그러므로 용신은 반드시 오화에 있다. 반가운 것, 희, 수목불연하니 일주 인수 불상이라. 자, 반가운 것은 수와 목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주와 인수, 이거 인수죠. 인수가 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이 왕족하다. 이 정신이라는 거는 이 정신기로 해서 저 뒤편에 또 나오는데 이것은 나를 도와주는 정입니다. 그래 아마 인수가 되고 이 신은 비겁을 말합니다. 기는 배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정신기, 경금은 저기서 기가 되겠죠. 그래서 순수 중화하다. 여기서 이제 중화장에서 저도 제 논문에 이 중화론에서 중화장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명조를 넣지 말라고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명조를 뺐습니다. 그래서 순수 중화하여 일생환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벼슬한 자입니다. 벼슬바다란 뭘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이죠. 관직, 이 무파, 파도가 없었다. 30여 년을 태평상업, 30여 년 동안을 태평하게 상업, 여기서 적청수 천미에서는 상업이라 했지만 진의에서는 재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재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중당이라는 보직은 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지자운, 자운에 곧바로 부딪히면서 수국을 이루고 신자진 수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회수국하야 불록 수, 이 팔수냐, 불록됐는데 결국은 이게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불록이라는 건. 불록수하야 하였지만 이미 기자로 읽습니다. 이미 팔순이 되었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운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네요. 일곱이 되네요. 여덟은 아니네요. 팔순이 되었다. 거의 팔순까지 살았다는 뜻이겠죠. 대원수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오화가 용신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화가 용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의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낭월 스님의 이 사주 해석입니다. 이 사주는 참 청하다고 생각이 들고 청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러한 사주에서 그 감을 잡으시면 충분히 접근성이 가능하리라고 보겠다. 다만 철천님은 신약하다고 보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리 약해 보이는 사주가 아니고 중화를 이루고 있는 사주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역시 낭월의 생각인데 실은 나고 선생도 적천수 보주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적천수 징의를 짓고 또 보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적천수 보주에서 이 사주를 넣고 신왕에서 식신으로 용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셨다. 존칭을 쓰네요. 어떤 식신이 용신이 아닙니다. 설하고 선생은. 그래서 학자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강하다는 뜻이죠. 나고 선생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답니다. 또 자대운에 그래서 학자는 생각이 되는데 일리가 있다. 다만 철저님께서 신약하다고 본 것은 자수대운에 삶을 마감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의문이 남는 것은 금수의 운에서 크게 발하여 30년을 재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식신이 생제를 한 까닭으로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자수 때문에 죽은 것은 이미 천수가 다 되어서 그렇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너무 실제적인 상황에 비중을 두다 보면 혹 잘 보신 용신에 대해서도 변경을 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실은 내용 중에서 외격에서 간 상당수의 사주들이 이러한 원인으로 그렇게 설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나월 스님도 설하고 선생의 이론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적천수 정석을 저와 정단 선생님이 함께 냈는데 이 속에 2번에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명리 뒤에 누구죠? 아부태산이 지은 책에는 이렇게 내리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로 쓴 거죠, 결국은. 위에 명은 생일 무토는 권토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아부태산의 주장입니다. 지는 춘월의 토이므로 원령을 얻은 것 같지만 춘의 권토는 왕이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시에 오는 제왕으로 되고 천간에 비견이 있는데 월일시 또한 비견이 임립 이렇게 이제 일본 사람 표현으로는 이걸 서 있다. 각각 이렇게 쭉 서 있어서 수풀임자 설립자를 썼습니다. 임립해서 나를 돕는다. 그리하여 이리하여 일간이 지나치게 여유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연월의 식신이 성하여 나의 왕을 누함으로 이것도 일본식 발음이겠죠. 설함으로
도리어 중하순수의 명격으로 된다. 일생을 통하여 풍파와 험하게 봉착하지 않고 오랫동안 관계에 근무하여 명성을 떨친다. 본명은 변역관법명으로 생시 인수를 용신으로 취하기 때문에 재운을 두려한다. 이 변역관법이라는 뜻은 이 아부태산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해운은 명중, 신진과 삼합하여 수국을 대니 자는 후에 정인을 극하기 때문에 자운이 가장 좋지 않다. 똑같습니다. 대운 무자의 8운에 들어와서 80여세의 고령으로 사망한 명조다. 이렇게 해서 아부태산 원조, 정민현역, 사지투명학, 적천소 화해, 서울 삼원문화사에서 인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절판이 된 걸 제가 직접 삼원문화사에 찾아가서 사정을 했더니 옛날에 있던 원본 비슷한 거를 주기에 고맙다고 대금을 지불하고 갖고 와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그러세요? 네. 할마. 네. 아, 나 지금 녹화 중인데요. 네, 적천소. 아, 내가 끝나고 전화할게요. 예. 아, 죄송합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달마라는 수원에 사시는 저희 정단명리학파의 같은 동문에 속한 분이 전화가 오셨군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와 같이 정단명리 지수법으로 법이 아니면 오화가 용신이라는 것을 임철철 선생의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결국은 임철철 선생이 잘못 봤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외격으로 간 상당수의 사주들이 이러한 원인으로 그렇게 설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동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정단명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왜 이 명조가 오화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 책 뒷부분에 정단 선생님이 일일이 다시 종조명리 해설로 해서 전부 써놨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우선 용신 잡는 법, 지수로 용신 잡는 법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차제에 정단 선생님께서 이 책을 또 강의하실 때 별도로 들으시면 되실 겁니다. 우선 이 사주를 지수법칙으로 한번 용신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건 짓겠습니다. 다 짓겠습니다. 지금 크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단정리 지수법의 특징은 토의 변화입니다. 다 똑같은데요. 토의 변화만 자세히 살피시면 이 지수법칙으로 용신을 귀신같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에 지장간들이 각각 있습니다. 지지에는 하나 있는 것이 있고 하나 있는 것, 두 개 있는 것, 세 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법칙은 이 안에 지장간에 있는 각 천간, 10천간이죠. 10천간을 일일이 지수화해서 이 전체의 용량이 무엇이 가장 강한가에 따라서 그걸 종주오행이라고 합니다. 종주오행을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로 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4점이 미만은 미달이 됩니다. 4.3 을 적정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적정이냐면 5.2까지 적정입니다. 그러면 5.3 이상은 초과라고 합니다. 이 적정오행을 왜 필요하냐면 사주를 풀다 보면 요 월간에 육친 중에서 정격 육친, 그러니까는 우리 정다도 선생님께서는 적천수만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공통보관까지 넣어서 전신론까지 강의를 하십니다. 이 원령에 사흉신이 있으면서 적정할 때는 사길신이 있어서 적정할 때는 이 사길신을 생조하는 것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그리고 물론 4.2 이하 미달종주는 그냥 무조건 생하는 용신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 미달종주는 10%도 안 됩니다. 사주 전체. 적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 7, 80%가 초과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단지 이 원리를 분야, 이걸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왕지입니다. 9318이죠. 7716이죠. 왕지는. 생지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7, 16 해서 31이 되고요. 네. 생지. 그리고 왕지가, 이 왕지는 거의 100% 한 가지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 경금과, 오화와 사화의 경금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선 무토가 기토가 살아납니다. 왜? 오화 위에 무토가 있으면 여기 기토가 살아있다고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왕지가, 이게 전체를 보는 거고요. 10, 20이죠.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 있는, 마지막, 왕지, 생왕, 고죠. 고지가, 고지가, 93, 18입니다. 이렇게 하면 30일이 됩니다. 이걸 등분을 하는데, 또 이렇게 나누십니다. 나누면, 이 천간했던, 모해은 뿌리가 없든 있든 그냥 일로 봅니다. 약하다는 뜻이죠. 용신도, 그래서 천간 허공했던 거 하나 가지고는 용신을 안 잡죠. 뿌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2, 3,
4.1에서 4.5, 6, 그리고 1.5에서 1.6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합치면 55와 5 그렇죠. 네. 6은 안 나옵니다. 6은 안 나오고 5점 몇 나오고 이게 5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5.5가 여기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님 이론으로서 이 분열 퍼센트를 나눠서 지수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선생님께서 정단 정석을 강의하시는 때 올 3월부터 격주. 예, 맞습니다. 격주로.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이죠. 토요일 날, 정단 명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지수 법칙을 정식으로 강의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 생지에는, 본래는 그렇죠. 무, 임, 경이 있는데, 여기서 무토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임과 경금이 내려오고, 여기서는 그대로 하는데, 이제 이게 토의 변화의 아주 묘미입니다. 잠시 이제 이게 해서 이게 금이 강화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을개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을개무가 되고요. 이거는 토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토와 정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력이 조금 지수법에 미진해서 저는 이렇게 지수 조변표라는 걸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해서 이 숫자를 대비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비율대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100%. 자, 시지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오화가 기토가 0.6이고 정화가 1.4입니다. 합치면은 2.0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일주죠. 일주는 을개무니까 을개무니까 0.9, 0.3 이외 이게 3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3배가 많고 그리고 1.8 월주가 을개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3 0.4 2.7 이건 합치면은 3.1에 4.4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월지는 이렇게 강하게 성합니다. 네, 맞습니다. 1.3, 0.4고 연지가 임경, 네, 임경입니다. (0.5) 1.1 네. 그러면 이것을 1.6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모두 계산을 하는데 여기 무토가 있으니까는 인비식으로 나가죠. 토, 금, 수, 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천간이 힘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첩이 돼서 2개 같으면 2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아니다. 하나에서 하나 더 해도 여기는 아무리 많아도 3개면 1.4, 2개면 1.3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 자세한 이론은 다음 토요일 날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요거 두 개니까 금이 1.3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기토 0.6이죠. 토 0.6. 화 1.4. 목 1.5. 0.5. 수 0.3. 무토 1.8. 을목 1.3. 계수 0.4. 무토 이제 여기서 이제 정답 명리에 이제 토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계수만 놔두고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은 이 진토는 진토 안에 있는 을목과 무토는 경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토의 변화인데 이거를 모르면은 엉뚱하게 용신이 경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치면 벌써 이게 4가 됩니다. 4.6. 금이 4.6입니다. 4.6이죠. 예. 그리고 임수가 0.5. 경금이 여기서 1.1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많은 것은 이건데 이게 얼마냐면 벌써 5.3에 6.4가 됩니다. 6.4면 이렇게 초과 종주 오행이라고 해서 극하는 것을 우선 찾습니다. 찾다 찾아서 안 되면 극하고 그 다음에 생하는데 우선 극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극하는 것은 뭡니까? 오합분이 용신이 되질 않습니다. 예, 오화가 되죠. 그럼 오가 되니까 목도 좋고요. 이 사주에서요. 토도 괜찮고 이 무토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길 무호가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으면 위에 있는 천간에 있는 무토도 바로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오화가 강렬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화가 용신이 되죠. 그럼 대운을 보면 이거 대운을 지웠네요. 대운을 보면 제가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오화가 있고 갑을 병정무 있고 오히려 신유가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습니다. 신유는 안 좋고 정해대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예, 술대운도 여기서 진술충 그렇게 양충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화가 용신입니다. 엉뚱하게 금수운으로 봐갖고 이 사주를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봐놓고 그러면 적천수를 공부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임철조 선생의 이론이 틀리다면은 적천수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용신을 잘못 해석하는 게 적천수 임철조 선생님을 따르는 이론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네. 다음 강의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